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행정법 벌써 금요일 왔어. 금요일 왔어요. 금요일 왔어. 왔어. 일단은 금요일까지 왔으니까 오늘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주말 맞이해서 저 개인 정비도 하시고 또 주말에 또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비하시길 바랄게요. 27일입니다. 27일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가 되면 또 10월이 걸쳐 있잖아요. 우리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도 잘 마무리합시다. 마무리가 좋아야죠. 자, 이사년 국회직 구급 문제 행정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판결 효력 보도록 하죠. 자, 행정소송법에 물론 규정도 있고 규정이 없는 것도 있죠. 특히 기판력 같은 거는 기판력은 이거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고 다만 민사소송법 요거를 준용하기 때문에 요걸 준용해서 가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속력, 형성력. 자, 규정은 있죠. 이렇게 기속력도 뭐 비슷하게 국가기관 간의 구속력. 그러니까 전심, 후심 뭐 이런 것들, 자, 국가기관 간의 행정법원, 민사법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형성력 그러면 제3자 모두에게 미치는. 다만 기속력과 형성력은 주문 중에 자, 인용 그 전제로서 이유의 위법사유 여기에도 미치죠. 하지만 기판력은 오로지 주문 중에 주문이기만 하면 돼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건 본안 판결이에요. 본안 판결. 이건 소송 판결은 다른 말이에요. 소송 판결은 이건 부적법 각하. 그래서 이건 요건이 불비돼서 절차 진행, 소송을 못했다는 거죠.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 본안 판결은 어찌됐든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렇게 나오는 때 본안 판결. 하지만 소송 판결은 부적법 각하. 이거 구분 좀 하시고요. 그러면서 주문의 인용, 기각에 미치고 그 전제 이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기판력, 형성력 쪽에 이렇게 되고 판결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정 판결도 있고 하죠. 기각인데 원래는 위법해서 인용해야 되는데 공공자 복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는 게 사정 판결이죠. 판결의 효력 특히 이제 여기서 자 형성력 거부가 처분을 거부하는 소송 처분이 거부였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인용 판결이 나오면 형성력 어찌됐든 기속력 형성력은 인용일 때만 나오니까 형성력은 재처분 의무, 반복 금지 의무. 요게 효력이죠. 요게 효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판력은요. 주문에 미치는 효력으로서 소송 당사자 간에 동일한 사건으로 소송을 다시는 못하게 하는 거죠. 다시 금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 금지. 만약에 다른 소송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자 모순 저촉 금지 이런 게 미치는 게 기판력이에요. 하지만 거부가 처분일 때 인용받았으면 재처분 의무, 반복 금지고 그럼 거부 이외에 나머지도 취소, 인용 처분을 받으면 다시 그러니까 징계가 나왔는데 징계가 취소됐어. 그럼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의무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성력, 기속력 이렇게 개념을 보시고 다만 행정심판에는 기판력이 없이 오로지 기속력, 형성력만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판결의 효력 중에 자 간접강제라고 있죠. 소송에서는 간접강제 이외에 이행을 직접 할 수 있는 음행 소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강제 직접 처분 제도는 없어요. 직접 처분 신청 제도는 이거는 행정심판에만 존재하고요. 행정심판에만 있고 법에만 있고 요거는 소송법에는 간접강제만. 그래서 심판법에는 간접강제 직접 처분 신청 제도가 다 있지만 소송법에는 간접강제 신청 제도만 있어요. 이 간접강제는요 어찌됐든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만 간접강제는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는 안 합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사정 판결은 오로지 취소 소송에서만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사 아니고 조문 문제니까요. 솔직히 소송 문제가 막 내용적으로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위법 적법을 묻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적어도 소송 나오면 조문 문제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판례 문제만 좀 절차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취소 판결의 기판력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만 미치는 것이고 전소와 후소 소송물을 달리한다면 소송물이 다르다면 다른 소송인데 그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항상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소송물 이런 개념의 범위 내에서만 미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은 무효 판결 비록 형식상 확인 판결이라 하더라도 일부 형성 판결도 있기 때문에 준형성 소송이라고 합니다. 판결 효력 취소 판결과 같은 소송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세 번째, 취소 판결의 기소력, 국가기관 간의 판결의 주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 맞죠? 주문 중 인용, 위법사유 여기에 미친다.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처분이 판결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당연하죠. 거부가 취소됐는데 다른 사유로 거부하는 건 관계없어요. 기존유예 반하지 않는다.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 네 번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 시 소급에서 원래 소급이에요. 다만 수익적일 때는 장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멸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이 있어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처분을 했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경정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무효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것도 많이 나와요. 판결이 확정돼서 소급해서 사라졌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소급해서 사라졌는데 그걸 바꾸겠다? 어떻게 바꿔요? 사라졌는데. 따라서 무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행정처분이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처분이 거부 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처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간접강제? 거부가 처분일 때 간접강제? 안 돼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간접강제가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부가 처분일 때 취소가 되면 재처분 의무, 반복 금지 의무 이런 건 있죠. 하지만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안 한다. 사전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한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도 판결의 효력까지 봤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이 뵐게요.